자, 반갑습니다. 박사금융TV 주식 박프로입니다. 네, 공문이 성공투자 아침에서 다시 인사드리는데요. 지금 이 방송이 나가는 시간대는 아침입니다. 녹화 방송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약간의 차이가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자, 오늘 녹화 시간은요, 5월 31일입니다. 5월 마지막 날인데요. 다행히 시장은 양봉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양봉이 마감이 되었는데요. 이 시장 어떻게 봐야 되냐, 좀 중점적으로 좀 확인을 해보고 어떻게 진행돼야 될지, 어떻게 시작돼야 될지 한번 보시고요. 우선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희 노란톡 참여 방법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오픈 채팅방에 주식 주치 박프로를 검색하시고 입장하실 수가 있고, 카메라 앱을 켜시고 우측 하단에 QR코드를 이제 카메라로 이제 스캔하시면 노란톡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하시면 종목도 알려드리고 시황 및 실시간으로 시장 대응 함께 하실 수 있는 점 참고하시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란톡방 주식 박프로를 검색하시고 입장하시고 대화방에 오시면 종목 관련된 내용과 자료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카메라 앱을 켜시고 우측 하단에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입장하시면 실시간으로 주식 관련된 내용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5월 시장이 힘겨웠죠. 힘겹기도 하고 수익 내기도 어려운 시장이었습니다. 이미 지났어요. 5월 시장은요. 어떻게 지냈냐? 급격한 다이빙도 하고 미국 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도 이슈도 있었지만 이제 안 좋은 거는 나올 만큼 나왔다. 나올 만큼 나오면 시장은 더 이상 하락이 아닌 상승으로 이제 방향을 돌리는 거겠죠. 자, 보시면요. 지수를 한번 볼게요. 저희 5월 지수가 되게 기울어져 있었어요. 한쪽으로 이렇게 편향되어 있었죠. 밑으로 하방 압력이 강했던 시기였는데요. 자, 하방 압력을 다 지금 다시 재차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어느 시점으로? 5월 첫날 시점으로. 근데 우리 시장이 그냥 마냥 계단식 상승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이 선상에서 계단식으로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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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적으로 급전적으로 시장이 하락기가 들어오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올라올 거냐? 올라오는 척 하면서 다시 삐뚤어지고 다시 저점을 높여가는 스타일, 다시 올라오면서 저점을 또 내쫓으면서 다시 올라온 기점, 저점을 높여가면서 이제 올라오는 거죠. 껑충껑충 올라오는 그런 패턴이 아닌 저점을 높여가면서 출렁임이 있는 상황으로 이제 진행될 겁니다. 저는 시기적으로 봤을 때 오늘장 또 5월 시장 마감은 좋게 마감되었어요. 왜냐? 5월 장세 기간 동안 외국인 매수세가 뚜렷하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시장에서 주도할 수 있는 이 큰 손은 사실 외국인이잖아요. 외국인이 최근 들어서 거래대금이 최대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6월 시장 초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5월 시장보다 나은 시장으로 이제 시장을 좀 바라봤으면 하는 관점이 높다는 쪽에 좀 속해 있어요. 그러면 자, 우리가 왜 지금 시장에서는 6월을 좀 긍정적으로 보냐? 5월 힘든 만큼 힘들었습니다. 자, 보시면 지수는 지금 어차피 박스권대로 남아져 있고 갈 길이 멉니다. 지금 우리 시장 힘들었지만서도 가야 할 구간은 지금 밴드 내 2700 구간으로 이제 놓여져야 되겠죠. 지금 이런 스타일로 진행되고 있고 지금 안정권으로 다시 지수는 다시 찾아오고 있어요. 지수는 다시 찾아오고 있다. 지금 미국도 한번 볼게요. 코스피 부분도 그렇지만 이 미국에 대한 부분도 최근 들어 다우 전일장은 미국이 휴장이었습니다. 미국에 대한 상승세가 연일 5일째 양봉을 그리면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급등에 대한 형태죠. 어떻게 보면 미국도 저가 메리트에 대한 이슈가 되게 컸었어요. 급진적인 형태의 상승. 근데 어차피 박스 구간이에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박스 구간. 박스 구간을 보시되 34,000포인트까지는 그래도 매수 상승에 대한 여력이 있다 라고 보시고, 나스닥도 동일합니다. 지금 같이 동반해서 상승에 대한 부분 다시 21선 안으로 재차 올라오고 있고 5월 시작점 구간까지 상승에 대한 위에 상당 부분까지 체크하려고 하고자 상승에 대한 압력이 더 강하다. 이제 하방에 대한 부분은 출렁임이 있지만서도 상승에 대한 압력이 더 강하다. 기술적인 S&P 500도 동일합니다. 탄력이 좋아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5월에 대한 악재가 한시름 놓아지는 시점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지금 박스권대로 다시 본래의 자리로 올라오는 지금 상승 매기가 강하다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 원달러 환율이 그나마 좀 안정적으로, 안정권으로 기울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예, 기울어지고 있다는 거는 외국인이 다시 주식을 매수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외국인 환매가 지속적으로 환율이 급등하면서 외국인의 자금이 이탈됐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다시 고점을 찍고 하방에 대한 부분을 다시 안정권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금액적으로 봤을 때 1200원 초반, 1200원 초반, 1220원, 1230원 구간이면 매수에 대한 부분이 매력도가 국내 저가 주식에 대한 부분이 뚜렷하기 때문에 다시 외국인들의 자금들이 국내로 진입할 수 있는 여력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해서 6월 시장 때는 환율도 안정되고 있고 지수도 다시 하단기가 될 수 있는 단기간적으로 그나마 5월 달보다도 조금 뚜렷하게 매수 시기가 적합한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하는 부분입니다. 시장은 이랬습니다. 우리가 5월장도 힘들지만 잘 지켜왔어요. 5월 밴드 구간, 우리 지수가 지금 여기 있을 시점이 아니라는 거죠. 다시 본래의 자리로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희 6월 시장에는 1700권 포인트 내에서 우리 시장이 움직였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외국인 기관에도 매수세가 동시에 하면서 시세가 더 탄력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장 지금 나쁘지 않습니다. 좋아요. 5월 시장만큼 너무 힘들었죠. 5월 시장. 자, 보시면요, 그래도 준비하는 부분이 있어야 어떤 수익으로 진행될지 계획적으로 발맞춰서 갈 수 있는 것을 학습하면서 준비하는 게 좋겠죠. 노란톡방 주식 파쿠를 검색하시고 입장하시고 대화방에 오시면 종목 관련된 내용과 자료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카메라 앱을 켜시고 우측 하단에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입장하시면 실시간으로 주식 관련된 내용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해서 6월 시장은요, 화이팅 할 수 있는 시점이다 라고 언급드릴게요. 첫 번째는 6월 시장은 외국인의 장세가 가중될 수 있는 타이밍이다 라고 보고, 자, 먼저 저 5월 시장 저희 매매 복귀를 좀 진행하겠습니다. 매매 복귀. 왜냐면 지난 5월 시장 때 매매 잘했던 내역을 언급을 해드리고, 언급을 해야 6월 시장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작전을, 그 다음에 잘된 기록으로 6월 달도 어떻게 자리매김될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내용 잠깐 볼게요. 자, 5월 들어서 저희 유로연들 진행된 종목인데요. 최근 들어서 변동세는 좋은 시장이었어요. 5월 9일 날 저희 FR텍 언급드렸죠. 삼성전자에서 약 1조 원 규모의 5 장비의 수주의 소식에 동반으로 FR텍 시세가 좋았습니다. 시세가 좋은 만큼 종목의 5G 관련된 종목 27% 수익 차익했고요. 또 그 다음날 신성홀딩스가 지금 5월 시장에는 변동폭이 정말 컸어요. 하단에서 상승폭까지 거의 100% 이상 그 정도에 대한 변동폭이 있는 종목인데요. 보시면 변동폭이 왜 있었냐, 식용유의 수급 불안 때문에 이 식품주가 강세가 있었던 거죠. 최근 들어서는 인도 쌀에 대한 수출 검토에 대해서 변동폭이 있었습니다. 신성홀딩스는 5월 10일 날 매매했던 종목이고요. 5월 12일 날 아바코 종목입니다. 아바코도 반도체 장비입니다. 이 반도체 장비에 대한 부분이 2차 전지를 신성장 동력 삼아서 아바코가 2차 전지에 투입을 한다는 부분으로 2차 전지의 향후 우리가 10년간의 8배 성장 전망을 갖고 있는 부분으로 아바코를 들어갔어요. 아바코를 들어가서 15% 정도 수익 났고, 5월 20일 날 고려산업이죠. 지금 아직 전쟁 이슈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이 전쟁이 장기화됨으로써 이 곡물 가격의 상승이 이루어지는데, 자, 곡물 가격은 결국 사료하고 연관되어 있죠. 사료 관련주 고려산업 18.9% 수익이 진행되었고요. 5월 23일입니다. 네, 이거 동국 RNS인데요. 동국 RNS 같은 경우는 히토류 관련주였죠. 히토류 관련주. 이게 왜 이슈가 됐냐면요, 전날에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왔다가 갔습니다. 일요일날 출국했죠. 근데요, 이게 주식을 보면
친분 관계를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좀 중요해요. 종목의 그로 인해 변동폭이 생기니까 미국과 가까워질수록 우리나라는 중국하고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하고 이슈가 생기면서 중국에 관련된 힙토류에 대한 종목들이 움직이게 됩니다. 미중 분쟁이 있으므로 이 동국 RNS가 움직이는데요. 자, 우리나라의 미국과 더 가까워지는데 근데 중국하고 멀어지게 되면 이슈가 될 수 있는 거는 자, 동국 RNS입니다. 힙토류 관련된. 그리고 힙토류 관련주로 해서 접근했던 종목은 동국 RNS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한창바이오텍 5월 23일 날 한창바이오텍 이 종목은요 요즘 원수의 누청에 대한 언급으로 변동폭을 이용해서 한창바이오텍을 매도 차익했던 내역인 거고, 자 5월 25일 날 오파스넷 같은 경우는 시세를 이용한 그 정치 테마주인데 법무부 장관 언급에 대한 내용이 좀 있고 인맥주로 관련돼서 시세에 대해서 이제 진행된 내용입니다. 자 5월 30일 날 오늘이었어요. 오늘 마무리 종목은 일진홀딩스로 5월달 마감을 하였습니다. 자, 일진홀딩스가 왜 움직였냐? 일진멀티리얼스에 대한 부분이 매각에 대한 부분이 이슈가 있었습니다. 일진멀티리얼스가 매각이 되는데 왜 일진홀딩스가 변동폭이 더 크냐? 자, 주식수도 변동폭이 가볍기 때문에 일진홀딩스의 계열사가 같이 움직였던 겁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일진멀티리얼즈를 매각을 하는데 일진멀티리얼즈를 본 게 아니고 일진홀딩스를 본 거예요. 변동폭으로. 그래서 오늘 장의 시세의 27%까지 시세가 확장이 되었죠. 5월달 매매는 이렇게 마무리되었어요. 시장이 어렵고 기회는 그래도 변동폭은 지워지고 있습니다. 기회를 잡는 것도 실력이 그 다음에 시각이 어느 쪽으로 집중되어 있는지 체크를 하면서 보는 내용인데요. 자, 이렇게 어렵게 주식을 상황이 어렵다 라고 보시면 노란톡 참여 방법 안내 드릴게요. 저희 주식 주치 주식 100%를 오픈 채팅방에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 앱 켜시고 우측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바로 입장하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참여해 주시면 종목도 언급해 드리고요. 실시간으로 시장 대응할 수 있게 같이 참여하실 수 있으시니 많은 참여하면서 실시간으로 내용 담아 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노란톡방 주식 100%를 검색하시고 입장하시고 대화방에 오시면 종목 관련된 내용과 자료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카메라 앱을 켜시고 우측 하단에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입장하시면 실시간으로 주식 관련된 내용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이제 6월에 대한 관점이에요. 지금 6월에 증권사 리포트를 좀 보면서 언급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CT그룹에서 최근 이 월가에서 저가 매수 타이밍을 제시했어요. 지금은 이제는 이제 미국에 대한 부분도 주식을 매도할 시기가 아니고 지금 미국 주식을 다시 매수를 해야 될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신호를 이제 언급을 하는 시기가 또 있어요. 근데 이런 악재에 대한 내용들이나 뭐 긍정적인 시각을 받아보는 이제 포인트를 이제 짚어주는 거예요. 이 근거적인 부분이 적신호를 나타내면 투자에 대한 부분을 위험을 언급을 하는 부분이 있고, 적신호가 줄어들면 매수에 대한 부분이 커지는 부분으로 이제 신호가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지난해 말에 이 시티은행에서 이 적신호에 대한 부분이 급격하게 많이 켜진 바가 있다고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적신호가 적어질 때라 지금은 주식이 오르는 방향으로 전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다만 물가 상승률과 유동성에 대한 긴축의 겁에 걸려서 위험 자산에 대한 부분이 조금 한 걸음 뒤로 떨어졌던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지금 T그룹에서는 지금 시기가 왜 좋다고 하냐, 저가에 대한 메리트가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시기적으로 지금 시기에는 다시 매수 접근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기사가 최근 들어서 판단을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조금 혼란스럽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한 가지가 이 시그널이 한쪽에서는 매수로 이제 얘기가 나왔고요.
한쪽에서는 중립으로 나왔어요. 근데 이게 정확한 내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미국의 주식 투자에 대한 부분 중립 의견으로 이 시티그룹에서 두 가지 의견을 내놨던 거죠. 저가 매수 타이밍을 제시를 하면서 근데 미국 시장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낮춘 상태로 또 기사가 이제 확인됐는데, 이게 보면은 언론사마다 좀 다르게 좀 풀이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저가 매수 타이밍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했다라고 저는 이 뉘앙스를 조금 파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시트그룹에서 지금이 주식 투자를 할 때 보수적으로 관망을 하거나 할 자리가 아니고, 지금 구간은 저가 매수에 담을 수 있는 구간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걸로 좀 보여져요. 자, 6월 시장 우리가 지금 국내 주식을 하는 거죠. 해외 주식을 하는데 미국 주식도 이제 매수 타이밍대가 들어온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시그널이 나왔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전기차,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에 관련된 부분인데, 전기차에 대한 지금 공급이 부족하고 수요는 지금 계속 대기 상태가 많아지고 있는 거죠. 국가에너지기구에서 올해 배터리 가격은 작년보다 15%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요, 5월에 대한 이제 원자재 가격들이 올해 초보다 리튬이 7배, 그 다음에 코발트가 2배, 니켈은 약 2배 가까이 지금 상승된 시점입니다. 지금 전례 없는 이 배터리 수요와 또 신규 이제 공급되는 측면에서 투자가 부족하다고 이제 언급을 됐고요. 이렇게 진행되면 이 배터리에 관련된 내용이 원재료 가격에 대한 상승으로 이제 배터리 가격이 작년보다 15% 정도 상승할 수도 있다라고 지금 언급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자 보시면 이 전기차 부분이 이 내연기관의 자동차의 원가가 이제 비슷해지면 비교하는 거예요. 전기차 그 다음에 내연기관, 이 비용이 전기차 원가, 내연기관의 자동차 원가 이 비슷해진 시기가 늦춰질 수도 있다라고 하면 원가가 낮은 쪽으로 쏠리겠죠, 수요가. 그래서 그 배터리에 대한 적정 가격이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전기차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는 배터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초적인 원재료 가격들이 상승에 대한 부분이 크다라고 지금 언급을 드리고요. 신재생 에너지를 본다고, 전기차 쪽으로 본다고 하시면 배터리 원재료 가격에 대한 상승에 대한 가중도가 높다라고 보시면 시장에서 접근할 때 종목을 좀 보는 눈이 좀 다를 거라고 봅니다. 노란톡방 주식 파크를 검색하시고 입장하시고 대화방에 오시면 종목 관련된 내용과 자료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카메라 앱을 켜시고 우측 하단에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입장하시면 실시간으로 주식 관련된 내용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으로부터 불어오는 훈풍인데요. 훈풍이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기가 조금 애매하지만 우선 나쁜 것들은 다 나왔어요. 나온 다음에 이제 시장 반영되는 부분이 출렁이거나 그 출렁이의 반응을 이루어지면서 시장의 가격을 다시 매길 거란 말이에요. 지금 한국은행에서는요 5월 26일 날 기준금리를 0.25% 인상이 됐고 지난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더 이제 오르지 못하게 금리를 인상하게 된 상황입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는요 전년 동기 비해서 물가 상승률이 4.8%입니다. 4.8%면 수치상으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최고치를 이제 기록한 상태인데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금융위기라는 단어가 지금 언론에서는 언급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피부로 느끼는, 체감으로 느끼는 이런 부분이 사실상 막혀 있어요. 이 위기를 지금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위기가 아닌 것처럼 지금 포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이 주식에서도 같이 맞물려 가는 상태인 거고, 이런 내용들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더 가중될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하고 들어가는데 2008년도 소유자 물가의 변동 추이가 어느 때보다도
최근 들어 2년상의 상승폭이 가장 높다는 겁니다. 그중 금리에 대한 부분도 인상이 되고 11년 만에 4%대의 물가 상승률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기사에 지속적으로 언급이 나오고 있어요. 기준금리 인상, 경제 전망 성장치는 줄어들고 있고 물가 상승률의 전망치는 3.1%에서 4.5%로 다시 수정을 하고, 지금 소비자 물가 추이가 가장 큰 문제예요. 이게 실물 경제하고 개인들의 실생활에, 우리 일상생활에는 가장 밀접한 내용들이거든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매번 이론적만 내 물가를 잡기 위한 수단이지만, 이런 과정을 선행해서 가는 부분도 있고, 사실 물가가 안정되려고 하면 시간적인 부분이 녹여져야 이 시장에서는 받아들여지거든요. 소비자 물가가 지금 급변하고 있다 라고 좀 상황을 좀 알고선 6월 시장을 좀 차근차근 짚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미국에서 이제 대출을 만기 연장하고 이자에 대한 부분을 이제 금융지원 조치를 종료시하고, 국내에서는요,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상으로 여신 건전성에 대한 부분을 관리를 이제 나서고 있는 상태인 거고, 최근에 이제 대출을 진행하면서 10년에 대한 균등 분할 상황까지 선택지로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대출에 대한 부분을 조금 조였던 부분을 좀 풀어주고 있는 상황인 걸로 좀 파악이 되고, 금리가 많이 높은 상태입니다. 좀 가중되고 있고, 대출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서 최장 10년 만기 대출 상품도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금리 할인 경제, 그 다음에 주담대 대출에 이제 집중이 돼서 이제 우대 금리로 이제 돈을 유치하라고 이제 이슈가 있는데요. 자, 중요한 건 종목인 거죠. 요즘에 카카오뱅크에 대한 부분도, 카카오페이 요즘 보니까 광고도 신선하게 광고가 또 진행되고 있어요. 저는 실제적으로 광고도 되게 유심히 보고 있는 상태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시장에서 이 광고에 대한 부분이 돈과의 흐름도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어요. 요즘에 카카오뱅크 제일 핫한 시간에, 뉴스가 나오는 전후 시간에 카카오뱅크에 대한 광고가 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다시 접근한다고 하면, 카카오뱅크가 연초 대비 주가 하락률은 이미 30%가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급격한 금리 상승에 대한 이슈가 카카오뱅크의 주가에 오히려 부담이 돼서 이제 주가가 하락이 되었죠. 하락이 되었지만 이제 기술주, 이제 성장주 조정을 받은 거예요. 네. 이미 하방 압력은 받을 만큼 받았고, 지금 상황에서는 저가 메리트가 있어서 다시 되돌림이 될 수 있는 시기라고 좀 볼 수 있어요. 오늘 좀 중점적으로 중장기 종목으로 이제 본다고 하시면 카카오뱅크를 좀 유심히 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카카오뱅크 차트 잠깐 들여다볼게요. 차트 보시면 카카오뱅크가 상장이 2021년 9월 달에 이제 시작이 됐는데, 카카오뱅크가 최고가가 88,900원이었네요. 근데 지금 반틈이 됐어요. 왜냐면 4650원인데요. 지금 가격대 4만원대 초반을 좀 저는 관심으로 좀 보고 있다 라고 이제 언급을 드릴게요. 기관들이 주구장창 지금 쌓아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의 매수가 누적이 뚜렷하다. 5월 들어서 기관 내 매수가 다들 팔고 있을 때 기관이 차곡차곡 매수를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 카카오뱅크 지금 언급 드리면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카카오 공모주 할 때도 많은 이슈가 되었고, 카카오뱅크에 대한 실질적으로 메신저를 쓰시면서 많이 돈 이체하는 것도 간편하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영업적으로 시장에서 접하기 쉬운 은행이라고 볼 수 있어요. 비대면으로 영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인터넷 전문 은행, 요즘에 나이 드신 분 연령 가리지 않고 다 쓰고 있어요. 그리고 다양한 상품으로 금액을 적금할 수 있게끔, 손쉽게끔 다양한 상품을 또 준비할 수 있고, 그리고 글쎄요, 요즘에는 이 카카오뱅크에서 주식담보대출에 대한 정부 규제에 대한 완화가 맞물리면서 이런 부분들도 예대마진이 카카오뱅크하고 같이 물려서 성장할 수 있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대 4만원대 초반이
카카오뱅크에 대한 부분이 이슈가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나고 나서 보지만 높을 때 안 사고 지금 저가로 내려왔잖아요. 이 시기를 지나고 금리 인상되면서 은행주 나빴을 때도 지나고 지금 다이빙이 3번의 가격에 대한 할인이 들어갔습니다. 자, 할인이 들어가고 내가 지금 주식을 매수해서 접근한다. 은행주가 메리트가 있다. 너타에 대한 종목들보다 저는 은행주를 본다고 하시면, 자, 보시는 카카오뱅크 4만원대 초반 41,000원 부근에서 담자 담아서 어디까지? 6만원까지. 4만원에 사서 6만원 괜찮죠? 그런 관점으로 저는 중장기 종목으로 카카오뱅크를 언급을 드렸어요. 카카오뱅크. 그래서 카카오뱅크를 언급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노란톡방 주식 파크를 검색하시고 입장하시고 대화방에 오시면 종목 관련된 내용과 자료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카메라 앱을 켜시고 우측 하단에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입장하시면 실시간으로 주식 관련된 내용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내용입니다. 지금 K 콘텐츠, 최근 들어서 영화 관련된 콘텐츠 종목들이 조금 상승폭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 상승폭이 띄은 이유는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가 좀 사라지고 이제 활동 시간대가 더 늘어났잖아요. 그러면서 바깥 활동이 더 늘어나는 상황에서 같이 맞물려지는 내용인데, 그래서 콘텐츠에 대한 이슈가 다시 한번 밀접하게 되는 데고, 시기적으로 또 CJ그룹이 5년간 20조 원을 투자를 결정했다라고 이야기가 언급이 되었어요. 자, CJ그룹 콘텐츠 관련된 부분도 투자에 대한 확대가 더 커지겠죠. 범죄도시도 이제 2가 이제 상영이 되고 있는데 650만 명이 지금 돌파된 상태인 거고, 쇼박스도 8% 강세, NEW, 콘텐츠리 중앙도 일제히 지금 상승세가 좀 나온 형태였어요. 5월 달에. 이런 부분으로 종목들을 본다고 하시면 CJ CGV, 쇼박스 뭐 이렇게 세 종목을 좀 분류를 해봤어요. 이 세 종목이 다 콘텐츠 관련된 종목인데 그나마 세 종목에서 좀 고른다고 하면 저는 탄력적으로 쇼박스를 더 언급을 드릴게요. 뭐 종목은 세 개로 나열하지만 대형주 좋아한다고 하신다고 하면 CJ ENM, CJ CGV 뭐 이렇게 분류를 하셔서 같은 콘텐츠에 대한 부분을 포트를 구성해서 담을 수도 있습니다. 자, 쇼박스인데요. 지금 가격대에 메리트가 있어요. 6,000원 가격대입니다. 4월에 대한 이슈가 있어서 7,000원 구간까지 있지만 가격대에 다시 바운딩을 하고 가격선으로는 6,000원 구간대에 와 있어요. 근데 이 이슈가 국내에 이 배급사가 중점적으로 있는데, 이 배급사 중점적으로 있지만서도 쇼박스가 선두그룹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지금 2022년에 추가 개봉된 영화가 6편이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뭐 최근 나온 거는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 그 다음에 사흘, 뭐 휴가, 압구정 리포트, 지금 뭐 시민 더킨, 뭐 비상선언에 대한 지금 남아있는 개봉될 영화가 6편이 남아있다. 이런 부분으로 매출 증가에 대한 부분이 더 가중될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같이 코로나에 대한 부분이 완화되면서 다시 한번 이 영화 관련주, 콘텐츠 관련된 종목으로 이목이 됐으면 될 업황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CJ ENM, 뭐 CJ CGV 너무 좋습니다. 저는 그나마 가격적인 변동폭이 좀 더 탄력적으로 보이는 쇼박스로 종목을 압축드리고요. 최근에 보니까 투신에서 그 다음에 외국인 매수가 뚜렷하게 좀 보이네요. 시세는 다시 우상향으로 상방을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변동폭 보시면서 한 7,000원 넘어가는 시점 한번 보자고요. 지금 6,090원입니다. 6,200원이 넘는 구간에는 매수가 하시면 안 되실 것 같아요. 6,200원 미만에서 보시고 가격이 점핑 된다고 하면 7,000원 언저리까지 가격선을 좀 본다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종목이 움직일 때는요, 종목이 움직일 때는 이슈가 있어야지 시세가 물리는 거죠.
그래서 키워드를 매각으로 선정했어요. 매각에 대한 이슈인데요. 기사를 보시면 시총 4조에 일진 머티리얼즈가 매물로 나왔다. 그러면 관심이 갈 수밖에 없죠. 시총이 4조인데 이 매물이 왜 나왔을까? 어떠한 이유로 매물이 나왔을지 기사를 들여다보됩니다. 기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즈 유명하죠. 배터리 소재에 대한 동박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지분은 허재면 대표의 지분이 53%, 그 다음에 시장에서는 알짜 회사가 왜 매물로 나왔나 관심이 있는 거예요. 주식을 하는 이 투자자분들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이 매물이 왜 나왔나? 그러면 이 주가에 대한 변동폭이 어떻게 이루어질까라는 궁금증이 발생이 돼야 되는 거죠. 내용은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왜 나왔을까라고 착안을 하는 거죠. 내용들이 일진그룹의 알짜 계열사인 일진 머티리얼즈가 매물이 나왔다는 겁니다. 장사가 잘 되는 일진 머티리얼즈가 왜 시장에 매물이 나왔을까? 결론은 먼저 말씀드릴게요. 대규모 설비 투자가 지속적인 이 2차전지 사업에서 이 중견그룹이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이 매물을 내놓은 거예요. 자, 근데 지금껏 여태까지 사업을 영위하면서 돈도 잘 벌고 그룹사도 그 다음에 거래처도 뚜렷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손을 놓아버린 거예요. 일진 머티리얼 이 중견그룹이 이 규모를 감당할 수 없는 파이가 돼버린 거예요. 이 배터리 이 시장의 사이즈가요. 그래서 인수는 누가 눈독을 그리고 있냐? LG, 삼성, 롯데, 포스코. 최근 이 대기업들이요, 인수에 대한 부분이, 투자에 대한 부분이 되게 커졌어요. 왜냐? 돈을 그만큼 쓰겠다는 거예요. LG, 삼성, 롯데, 포스코. 돈 많잖아요. 그러면 인수에 대한 부분이 스토리가 이제 짜여지겠죠. 그러면 우린 변동폭을 뭘 봐야 되냐? 이 매각으로 이슈됐지만 일진 그룹 계열사들의 가격에 대한 진폭을 봐야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일진 홀딩스를 집은 거예요. 왜냐면 가격이 변동폭이 어떻게 보면 일진 머티리얼즈로 인해서 일진 머티리얼즈 변동폭이 있겠지만서도 일진 홀딩스가 가볍고 탄력적이기 때문에 시세가 더 좋게 발생됐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진 홀딩스를 드리는 시점은 아닙니다. 이미 매매를 했어요. 이미 매매를 해서 이런 스토리로 종목을 들여다보고 종목을 선택한다 라고 언급을 드린 거고요. 자, 일진 머티리얼즈 먼저 매각 이슈가 나왔으니까 보시면 매각 이슈로 인해서 5월 31일 날 전일 이슈가 나왔죠. 5월 30일 날. 근데 오늘자에도 9%가 올렸어요. 근데 9%가 올렸지만 가격적인 메리트가 저는 일진 홀딩스가 더 탄력적으로 나올 걸로 보고, 왜냐면 가격이 무겁잖아요. 금액적으로 호가도 무겁고 시총도 무겁죠. 탄력적으로는 일진 홀딩스를 저가에 산 내용들은 아니고요. 6,000원에 매수 들어갔습니다. 지금 보시면 3월경에 상한가 한번 기록을 나오고 이슈가 다시 생성이 됐어요. 일진 그룹에 대한 매각 이슈가. 종목을 눈에 들여다본 금액은 6,000원에 매수했습니다. 6,000원에 5월 27일 날 종가 무렵에 6,000원에 매수하고 당일에 6,000원에 대한 가격 변동폭을 보고 시세가 어떻게 보면은 매각을 진행한다는 일진 머티리얼즈보다 일진 홀딩스가 시세는 더 상승폭이 좋았습니다. 총도 작고 이슈도 같이 먹여주는데 같은 계열사예요. 같은 계열사 안에 가격이 더 변동폭이 이루어지는 것은 일진 홀딩스. 일진 홀딩스는 27%까지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격 메리트적으로 시가총액이 더 부합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저는 일진 홀딩스를 매매를 진행했던 거죠. 매매 횟수 접근 가격은 6,000원 구간, 그 다음에 매도는 7,000원 이상 구간에서 매도를 진행했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자, 먼저 종목도 그렇고 먼저 기사를 내용을 본 다음에 종목을 들여다보고 종목을 가격을 어디서 매수를 진행을 해야 될지가 중요한 겁니다. 자, 보시면 이런 내용들
되게 접하기 어렵다고 하시면 시장을 내용을 보면서 제가 언급을 드릴게요. 자, 보시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네, 주식 100%를 검색하시면 입장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노란 대화방에 이제 오시면요, 종목 관련된 내용과 자료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내용을 전달드리고, 다른 방법은요, 오른쪽 하단에 있는 QR코드가 있습니다. 카메라 앱 켜시고 우측 하단의 QR코드를 읽힌 다음에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네, 참여하시면 실시간으로 주식 관련된 내용들 저와 함께 진행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시장과 기회는 준비된, 그 다음에 부지런한, 그 다음에 관심이 있어야 자기 계좌에 수익이 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격 변동폭이 있음으로 하면서 상승에 대한 부분이 이슈가 있어야 돼요. 돈이 몰리는 구간에서는 그 돈이 몰리는 이슈가 있는 거죠. 모두가 매수에 대한 부분에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폭이 위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5월 마지막 장의 수익은 일진홀딩스로 저는 마감이 되었다라고 매매를 했습니다. 6월 장에도 좋은 종목으로 다시 언급을 드리면서 좋은 수익 내고자 많은 노력을 진행하겠습니다. 노란톡방 주식 100%를 검색하시고 입장하시고 대화방에 오시면 종목 관련된 내용과 자료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카메라 앱을 켜시고 우측 하단의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입장하시면 실시간으로 주식 관련된 내용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이슈입니다. 지난주에도 제 방송에서 언급을 드렸던 이슈인데요. 원숭이 두창, 이 바이오 관련된 내용인데, 문제는요, 이 원숭이 두창이 감염병으로 지정하기로 지금 진행 중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숭이 두창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또 이슈가 부각이 될 걸로 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언급드린 다음날에 이제 녹화 시점으로 보시면 다음날에 좀 상한가가 기록을 했어요. 녹시자 MS. 근데 지금 가격에 대한 진폭이 또 가격 조정권이 나오는 상태인 거고, 이게 감염병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지정했던 게 또 이슈가 되는 거예요. 다시. 최근에 그 원숭이 주창은 치명률이 좀 낮고 풍토병이라고 해서 치사율도 낮은 상황이라고 해서 이제 조금 시장에서는 이제 긴장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상황은 다시 또 긴장감이 다시 돌고 있습니다. 다시 두창을 좀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요, 증상은 고열, 몸살, 두통, 붓기, 발진, 이런 감염병의 내용인 거고, 치사율은 3%에서 10% 수준, 그러니까 치사율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세계보건기구에서 이제 언급을 낸 내용인데, 이런 풍토병이 이 감염병으로 지정되고 있기 때문에 확진 사례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런 풍토병이 나왔지만서도 치명률은 1% 안팎이다 라고 이제 내용이 되었고요. 녹시자 MS가 최근 들어서 이슈가 제일 많이 되었던 이유가요, 이 녹시자 MS 원숭이 두창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CPR을 통해서 확인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그 녹시자 MS가 우선 질병이 걸린지 안 걸린지를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으로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는 부분으로 녹십자 MS가 부각이 되었어요. 네. 그런 내용으로 원숭이 두창에 대한 부분이 이슈가 끝난 게 아닌 다시 또 원점으로 시작될 수 있는 부각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그 원숭이 두창 관련된 종목을 본다고 하시면 전 녹시자 MS 한 종목만 지켜보려고 합니다. 이유는 이미 이제 가격대가 만원대 언저리로 올라왔어요. 가격에 대한 부담이 있어요. 부담이 있지만서도 가격대랑 그 편차가 지금 올려졌거든요.
바닥을 다 다지고 6,000원 구간대에서 이제 상승폭이 있는데 진행된다고 하면 14,000원이 돌파 여부를 봐야 돼요. 저가와 고점을 조금 단기 이평으로 어떻게 보시면 가격선은 11,000원대 초반 12,000원, 11,000원대 보신다고 하면 이 가격대에서 접근한다고 하면 14,000원까지 네, 목표가를 정하고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격대가 11,000원, 1,500원 1,500원을 이탈하게 된다고 하면 다시 한번 가격 변동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다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원수익 두창으로 또 보신다고 하면 저는 녹십자 MS 내한 부분을 조금 다시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볼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변동폭이 큽니다. 이거는요. 비중을 너무 크게 태워서 접근할 내용들은 아니고요. 가격 변동폭을 이용하면서 이 구간 내에서 수익을 발생될 수 있다. 가격 대한 부분이 조금 수월하게 하시는 분들은 녹십자 MS를 이 가격 변동폭을 이용한 수익률을 증대할 수 있다는 부분을 좀 언급드릴게요. 자, 녹십자 MS 원수인 두창 관련된 내용으로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을 언급드렸어요. 가격 변동이 크기 때문에 손절가 손절가는 11,000원 구간으로 언급을 드리고요. 이탈 안 하면 가격적으로 14,000원대까지 한번 지켜볼 만한 종목으로 녹십자 MS 언급을 드렸습니다. 노란톡방 주식 4%를 검색하시고 입장하시고 대화방에 오시면 종목 관련된 내용과 자료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카메라 앱을 켜시고 우측 하단에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입장하시면 실시간으로 주식 관련된 내용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입니다. 다음 키워드는 자사주 매입입니다. 자사주 매입. 최근 들어서 LG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SK도 그렇고 이 대형 계열사들이 통권 투자를 지금 언급을 되려 많이 하고 있어요. 네, 먼저 LG를 볼게요. 향후 2년간 자사주 5천억 원을 매입을 해서 중장기 주주 가치 제고를 방안하고자 주가에 대한 부분을 한다. 자사주 매입 5천억. 그러면 이 LG만 매수하는 게 아니고 LG 계열사에 대한 모든 포섭을 진행하고 있는데 자사주 매입도 좋습니다. 자, 그보다 LG가 최근 가장 큰 잘한 일이 있어요. LG가 106조의 통큰 투자를 진행한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 106조가 돈이 어디로 쏠리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방향이 틀려져요. 106조. 이렇게 되면 매년 10,000명씩 총 5만 명을 채용하게 되고 채용하게 되면서 일자리 효과가 증대되는 거죠. 네, 인력 고용에 대한 기여도가 LG가 지금 다분하게 하고 있고, 투자처는요, 투자처는 배터리 소재 관련된 부분이 43조가 투입이 된다는 겁니다. 43조. 그렇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일진 머티리얼도 이런 부분에 돈이 움직일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배터리 소재 관련된 육성을 위해 양극재 공장을 건설 중이며 기술에 대한 기술력, 시장성을 갖춘 기업을 대상으로 인수합병, 그 다음에 조인트 벤처를 설립 등 검토를 하고 있다. 지금 인수합병 나왔죠. 근데 인수합병이 앞전에 말씀드린 일진 머티리얼즈하고도 연관이 될 수 있다라고 추측할 수 있어요. 대기업은 돈이 많아요. 굵직한 돈이 많은데 사업의 반영성은 뚜렷합니다. 배터리 소재, 배터리 관련된 내용 한다. 근데 일진 머티리얼즈를 가져와서 더 크게 키울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가져온다는 내용이 아니고 인수합병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둘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 LG가 하는 이유는 이거입니다. 향후에 글로벌 공급망을 대응하기 위해 해외 투자를 늘리더라도 투자액을 가는데 국내에도
투자를 하겠다. 이거는 내수 경기를 지키겠다는 내용이거든요. 저는 LG를 좋아합니다. 네, 가전도 LG. 향후에 보면 LG도 어떻게 보면 자동차가 가전이 될 수 있잖아요. 네, LG도 우리나라의 자동차 부품 역할로 하는 큰 업체가 될 것으로 봅니다. 이 배터리 소재 관련된 내용으로 본다고 하면요. 그래서 LG가 배터리 관련된 내용으로 밀접하게 더 다가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LG하고 관련된 종목, LG하고 배터리 시장에서는 지금 아직까지 배터리를 놓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예, 배터리 그리고 폐 배터리 리사이클 되는 그 내용들도 같이 밀접하게 좀 보면서 이런 내용 LG 관련된 그다음 배터리 관련된 내용을 조합하면서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자사주 매입이 있고 그 다음에 LG가 106조를 투자를 한다는 내용들이 시장에 대한 저는 이슈로 한번 픽해 봤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이슈. 종목은요, 이 내용들을 조합을 해서 종목은 제가 확인되는 부분으로 하면 바로바로 언급드릴 수 있도록 노란톡 오셔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카메라 앱 켜시고 오른쪽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입장하셔서 실시간으로 저희 주식 관련된 내용 참여할 수 있으니 이런 내용들 같이 하실 분들은 아래 QR코드 입장하셔서 내용들 직접적으로 해서 계좌 수익률 날 수 있도록 종목 언급해 드릴 테니까요. 내용들 참여하실 수 있는 내용들 많은 도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녹화에 대한 부분은 5월 마지막 날입니다. 네, 5월 마지막 날이고 6월달 내일 선거한 날이죠. 수요일날 쉬고 이제 6월 1일서부터 6월의 장세를 좀 지켜봐야 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6월 장세는 5월보다 쉽지 않을까. 5월달보다 더 어렵다고 하면은 힘들 텐데요. 5월만큼은 이제 그 정도의 충격에 대한 부분이 지나고 나면 그래도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자, 시장은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났어요. 그리고 시장은 어떻게 보면 주변에 대한 악재에 대한 부분이 너무 압축하고 농축해서 시장은 어차피 종목별로 밸런스가 안 맞게 기울어져서 돈이 쏠리고 몰리고 하는 흐름세가 있었습니다. 5월 장에서도요. 그렇게 5월 장세가 안 좋다고 해도 시장에서는 상한가에 대한 기록이 있었고 시장의 흐름으로서 가격적인 시세가 변동폭이 있었어요. 그 내에 변동성을 이용한 그런 매매를 진행하면서 수익을 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어려운 시장 5월장 어렵게 넘어갔지만서도 6월장을 맞이할 때는 좀 더 파이팅하고 5월장보다 더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종목들로 어떠한 종목들과 이슈가 있는지 내용을 조합을 하면서 계좌의 수익을 쌓아가는 그런 투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6월장 화이팅 할 수 있도록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기대하는 부분만큼 더 잘 투자에 임해서 좋은 결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모두 6월 시장 화이팅 하시고요. 힘내시고 성공 투자 되시기 바랍니다. 모두 부자 되세요. 감사합니다. 노란톡방 주식 파크를 검색하시고 입장하시고 대화방에 오시면 종목 관련된 내용과 자료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카메라 앱을 켜시고 우측 하단에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입장하시면 실시간으로 주식 관련된 내용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